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복소수를 계산한다든지 또 그 할당에 대한 의미, 변수를 어떤 값으로 할당한다 할 때 할당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매트랩 파일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랩은 명령창에 명령어를 한 줄씩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되는데, 근데 이 명령이 이 명령창의 명령어를 많은 양의 명령어를 입력을 하거나 또 반복하거나 할 때 명령창에 계속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이걸 수정하거나 어, 또 이걸 다룰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에서는 에디트 창을 이용해서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을 일괄 실행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손쉽게 수정과 또, 또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트랩 파일이라 부르고요. 매트랩용 파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M 파일, 매트 파일, 맥스 파일, 또 다이어리 파일,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용 텍스트 파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M 파일이 되겠습니다. M 파일. 그래서 M 파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M 파일은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하고요. 스크립트는 어떤 글씨를 작성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스크립트를 하는데 M 파일 안에 명령어들의 나열들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파일을 만드는 것을 이제 M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수 형태를 만드는 것도 M 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것도 M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트랩에서는 에디터라고 하는 것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에디트를 통해서 이 M 파일을 만들고 또 수정하고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에디터 창은 윈도우의 메모장 같이 표준 ASCII 파일로 저장이 되고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 파일 확장자는 M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test.m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스크립트 파일의 특징은 스크립트 파일은 명령창에서 입력하는 명령들을 파일에 모두 저장하는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프로그래밍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시키면 매트랩은 파일 내에 있는 명령어들을 명령어창에 입력하는 것처럼 파일에 기록된 순서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스크립트 파일이 결과를 출력하는 명령어를 포함하고 있다면 출력은 명령어 창에 표시되고요. 또 그래픽 출력은 그림창 피규어 윈도우에서 출력이 됩니다. 스크립트 파일은 편집, 수정, 변경이 가능하며 여러 번 반복 실행도 가능합니다. 또 텍스트 편집기에서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M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M 파일이라고 하고 확장자는 말씀드린 대로 M이라고 하고요.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할 때 모든 만들어진 변수를 전역 변수, 글로벌 변수라 해서 다른 M 파일에서도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면 여러 파일에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변수를 전역 변수, 글로벌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M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창에서 보시면 새로 만들기라고 있는 게 있죠. 이게 새 스크립트 있으면 스크립트
이걸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새로 만들기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눌러도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편집기라고 하는 창이 하나 뜨고요. 뜨고 우리 메모장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숫자는 라인의 수가 됩니다. 이걸 이렇게 누르면 그 라인의 숫자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페이지가 untitled 해가지고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옆에 보면 플러스 하면 페이지를 하나씩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창에서 여러 페이지를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스크립트 파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런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 이퀄 4. 아이고. 잠시만요. 스크립트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이렇게. 자, X는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X는 0부터 0.1 간격으로 3까지. 자, 그리고 Y는 이게 명령어인데 엔터를 쳐도 실행이 안 되죠. 이게 지금 명령창이 아니라 스크립트 파일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는 1.5 곱하기 x-3 Z는 3 곱하기 sin 2x. 자, 그리고 플러스는 그림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y x, z x 라벨. x 라벨은 우리 2장에 이제 그래프 할 때 배울 텐데 x 라벨은 x축의 이름을 라벨을 입력할 때, y 라벨은 y축의 라벨을 입력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ext라고 입력을 하면 두 그래프의 비교. 자, 이렇게 gtext를 입력하면 나중에 그림창에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이 두 그래프의 비교라고 하는 이 문장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드 온 하면 그 그래프의 눈금 또 뭐라 하죠? 그리드 눈금 줄이라 그러나요? 네.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집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 이름을 테스트라고 엠파일이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현재 폴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테스트가 방금 했던 우리 엠파일이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CLC에서 지워버리고 여기서 테스트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입력을 했더니
이런 피규어 창이 뜨고요. 그리고 지금 좌표를 나타내는 이렇게 축이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놓고 클릭을 하면 두 그래프 비교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우리 아까 그리드를 오늘 했었죠. 이 그리드는 여기 표시, 눈금을 화면에 표시하는 이것을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약에 여기 그리드 오프 하면요. 그리드 오프 하면 어디 갔죠? 어디 갔죠? 다시 이걸 바꿀게요. 자, 그리드 오프로 바꿉시다. 오프하고 자, 이번에는 실행을 할 때 명령어 창에 입력하지 않고요. 여기에 보시면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눌러줘도 동일하게 다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드 오프를 했기 때문에 화면에 그리드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편집기 스크립트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것들이 이 라인의 넘버라고 그랬죠? 라인 넘버. 이것들이 왜 있냐면 이런 경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에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부러. 그리고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테스트를 실행했더니 오류가 생겼습니다. 테스트 파일에서 라인 2번 그리고 10에서 15번째 연산자 사용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럼 라인 2는 여기죠. 예. 라인 2에 15번째로 갔더니 여기가 에러가 생겼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서 에러가 발생된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빨간색으로. 그래서 2번 라인에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에러를 수정하기 용이하도록 이렇게 편집기에 좌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거 우리가 방금 해봤고요. 자, 스크립트 파일은 이런 ASCII 코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있는 이런 문자를 입력을 했을 때 자, 그리고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또 세미콜론 같은 것들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이 ASCII 값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ASCII 값으로 저장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숫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ASCII 값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도 ASCII 값, 또 콜론, 세미콜론도 ASCII 값, 이런 부등호들도 다 ASCII 값으로 저장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텍스트에 우리가 이걸 에디트 창에 대문자 A, B, 소문자 A, B, O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한 줄 띄우고 한 줄 내려서 12 9보다 크다 그리고 큰 물음표를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ASCII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A는 41, B는 42, 소문자 A는 61, 소문자 B는 62, 0은 6F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OD, OA는 한 줄 내리는 거,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문자들을 이렇게 표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ASCII로 저장이 되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파일의 이름은 변수 이름과 마찬가지로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자, 숫자로 시작하시면 안 되고
문자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숫자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길이는 31개의 글자까지만 가능하다. 스크립트 파일의 이름은 파일 내 변수 이름과 같이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수행하는데 스크립트 파일의 이름을 입력할 때마다 변수 값을 돌려주게 되기 때문에 변수 값과 스크립트 파일이 일치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sign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 버리면 내장 함수에 있는 sign과 혼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ign을 실행하지 않고 내장 함수에 있는 sign을 실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장 함수와 혼동되지 않도록, 네, 그리고 변수와도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변수와도 혼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름을. 자, 여기가 그 내용이 있네요. 네, 내장 함수나 기본 함수 같은 것과 일치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또 exist 파일 명령어를 통해서 실제 이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이게 존재하지 않을 때 그 함수 이름을 그 스크립트 이름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에디트 창의 도킹이나 언도킹은 저번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 창을 도킹하고 언도킹하는 거 배웠으니까 그거는 특별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디렉토리를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디렉토리가 나와 있는데 현재 디렉토리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변경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USB라든지 또는 다른 특정한 여러분들 이름으로 된 폴더에 이 스크립트 파일을 저장을 하거나 불러올 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디냐면 다큐멘트의 매트랩이라고 하는 폴더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의 이제 위치를 바꿔보면 이 디렉토리의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옆에 보시면 열기 창이 하나 있고요. 이걸 딱 열어서 디렉토리를 예를 들면 문서로 가서 선택을 해주면 자, 문서로 왔죠. 예, 문서로 옮겨집니다. 자, 그래서 옆에 봤더니 이 문서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현재 폴더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하면 이제 여기 문서라고 하는 여기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불러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 스크립트 파일 있으면 여기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사용하는 USB를 디렉토리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cd 명령어는 change 디렉토리 명령어인데, 자, 그래서 사용하는 디렉토리를 다른 곳으로 바꾸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디렉토리 바꾸는 아까처럼 바꾸는 것이 좀 더 현명하고요. 지금 뭐 cd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명령어를 사용해서 바꿀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치 패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 매트랩을 동작시키는데, 매트랩을 실행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디렉토리에서
실행이 됩니다. 근데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동시에 실행을 시켜야 된다. 그럴 때는 그 폴더를 실행시킬 수 있는 폴더로 이렇게 add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다 찾아 불러와서 실행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디렉토리에 파일이 하나 있고요. B라는 디렉토리에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스크립트 파일이 B 디렉토리에 있는 스크립트 파일을 참조해서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A, B가 이 셋패스에 모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에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킬 때 이 폴더가 다 그 add 폴더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폴더를 추가하라는 그 메시지가 떠요. 폴더를 추가할 것인가, 또 체인 바꿀 것인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체인지를 바꿔주시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습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여러분 교재 예제 응용 예제 1-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에서 x가 5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양변의 계산을 하는데, 자, 삼각 항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그래서 여기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음을 보여라. 그러면 좌변에 이 값을 대입을 해보고 우변에 이 값을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파일 말고요. 그냥 여기다 바로 합시다. x가 파이 나누기 5죠. 자, 그래서 좌변은 코사인 x 나누기 2의 2승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x 나누기 2의 2승이 되고요. 그리고 우변은 탄젠트 x 더하기 사인 x 나누기 2 곱하기 탄젠트 x. 자,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이것을 계산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얘를. 자, 굴절율이 서로 다른 매질이 있습니다. N1이 1.5, N2가 1.45일 때 입사각이 35.4도일 때 굴절각은 얼마입니까? 네. 그러면 이건 뭐죠? 이게 지금 이제 굴절이 되는데 이게 스넬의 법칙이죠. 스넬의 법칙. 여러분 스넬의 법칙을 기억하나요?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스넬의 법칙이 어떻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입사되는 평면상의 굴절률에다가 사인 입사각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1 그리고 여기가 N2 사인 세타 2.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 스넬의 스넬의 법칙이죠. 스넬의 법칙. 그래서 N1 사인 세타 1,
N2 sin 세타 2. 그래서 우리는 지금 N1과 N2를 알고요. 그리고 입사각인 세타 1을 압니다. 세타 1이 35.4도일 때 세타 2가 어떻게 되냐, 이것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세타 1 이퀄 자, N1, N2를 먼저 해줘야 되겠네요. N1이 얼마였죠? 1.5, 그리고 N2가 1.45, N1이 1.5, N2가 1.4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타 1은 아크 사인 N2분의 N1 곱하기 사인, 우리가 D로 해야 되겠네. 사인 D 34.5도죠. 우리가 34.5도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아크 사인 이것도 D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도로 나오는 거죠. 이게 없으면 라디안으로 표시가 되고요. 오늘 각도,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게 34.5도니까 여기를 sin D라고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아이고, 여기 바뀌었네. 다시. 자, 여기가 똑같으니까, 그죠? 네. N1이죠. N2분의 N1. 다시. 네, 그러니까 굴절각이 33.1975가 됩니다. 34.5로 입사를 시키면 33.195도로 굴절이 돼서 나가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수정을 해서, 만약에 임의의 각도 세타로 입력을 했을 때 0부터 90으로 입력을 했을 때 이 굴절각이 어떻게 되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이거를 스크립트 파일을 좀 수정을 해볼까요? 스크립트 파일을,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N2 요거를 N5, 제가 여기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세타 1이 아니고요. 세타 2가 되고요. 세타 1, 세타 2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거 합습니다. 제가 여기 요걸 바꿔서 계산했는데 이게 35.8692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네일 법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타 1을 0도에서부터 0.1도 간격으로 90도까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리고 N1이 1.5, N2가 1.45, 그리고 세타 2가 이렇게 여기다가 대신에 세타 1을 입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플롯 세타 1에 대비해서 세타 2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을 X 라벨 해서 여기는 세타 1, Y 라벨은 세타 2. 라벨이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0에서부터 90도까지 가는데 세타2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0에서부터 90도까지 쭉 가는데 잠시만요. 네. 세타1이 입사가 되면, 세타1으로 입사가 되면 각각의 세타2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파일을 통해서 쉽게 수학적인 것들을 계산하고 또 그림을 그림으로써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장은 마치게 된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2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